여기 지금 자세 변화 느껴지세요? 쭉 기울어지는 거?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차야. 조용히 좀 해주라. 마세라티 얘기 좀 듣게. 안녕하세요. 이거 사정해주는 채널 박스까남의 까남입니다. 저는 지금 마세라티를 타고 있어요. 마세라티의 그레칼레 폴고레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이름은 다 들어봤는데 이 차가 어떤 차인지는 아마 정확히들 모르고 계실 거예요. 유튜브에도 뭐 시승기 같은 거 아직 별로 없더라고요.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폴고레 모델도 사실은 출시된 지는 좀 지났어요. 폴고레는 영어로 하면 라이트닝입니다. 이탈리아어로 번개. 지금 이렇게 달릴 때 놀라운 점이 뭐냐, 이 차는 580마력이 넘습니다. 580마력이 넘어요. 전기차가 뭐 출력이 세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 전기차 중에서도 출력이 상당히 강한 편에 속하는 차입니다. 지금 제가 엑셀러레이터를 깊게 밟아서 출력을 쭉 뽑아냈는데 뒷자리에서 느낌이 어떠세요? 말려 들어가는 거 있어요. 그쵸. 근데 뒤에서 뭔가 느낌이 느껴지지. 그게 키포인트예요. 지금 현재 전기차가 가져야 될 가장 큰 미덕은 뭐냐, 이질감이 없다예요. 지난 10년간 증명이 됐습니다. 전기차처럼 달린다라는 게 처음에는 신기하니까 다들 막 뭔가 옛날 차랑 다르다, 미래다, 독특하다 이렇게 받아들였었는데 타보니까 그게 운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소울이 없어. 차가 뭐 이렇게 뭐 재미도 없고 그냥 틱 하면 가고 말 그대로 전자제품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쉬운 말로 하자면 멀미나잖아. 사람의 그 감각과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멀미나고 좀 불쾌하고 미끄러지는 것 같고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난 100년간 우리가 내연기관차를 타오면서 얻었던 감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차는 고급이다, 이 차는 저렴한 차다, 이 차는 승차감이 좋다, 이 차는 운동 성능이 좋다, 여러 가지 차에 대한 분류 같은 게 있죠. 전기차는 그중 어느 것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다른 독특한 느낌의 움직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속도를 쓱 내면서 달릴 때 이 느낌은 모터가 힘을 뽑아내는 감각부터 서스펜션이 노면에서 움직이는 감각, 차체 전체가 가속하는 감각, 모든 감각까지 전기차라서 어떻다라는 느낌 없습니다. 물론 지금 엔진 사운드가 없기 때문에 전기차라는 건 타보면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행 감각 자체가 예전에 타던 마세라티의 그 움직임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차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지금 상당히 빠른 페이스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움직임이 마세라티답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마세라티답다는 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쓱 멈출 때 저는 지금 익숙해졌기 때문에 쓱 쓸 수 있는데, 저도 지금 독일차를 타고 있잖아요. 독일차 익숙해진 감각으로 타다 보면 좀 꿀렁꿀렁 되는 느낌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마세라티를 처음 시승할 때 여러분이 타시던 차에서 익숙한 상태로 이 차로 와서 타보시면 아마 이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뭔가 다르다. 근데 이게 뭐 다르다는 게 좋다는 느낌이 아니고 꿀렁대니까 아 이거 움직임이 이상한데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이 차를 타고서 시승을 할 때 스포츠 주행을 하면서 달리기 성능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은 보통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다 서다를 반복할 때 움직임이 내 차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이 차의 움직임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가 원래 익숙해진 차의 감각으로 다른 차를 파악하시면 안 돼요. 그 차에 맞게 내가 변화해야 됩니다. 독일 차들은 독일차라고 말하지만 거의 모든 브랜드가 비슷합니다. 자세 변화를 극도로 억제하는 특성이 있어요. 왜냐면 고속주행이 많죠. 아우토반이 기본적으로 주행의 기본이고 독일 차들은 고속에서도 안정감이 있고 저속에서도 부드럽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체의 자세 변화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 라고 하는 기본 설정에서 차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노즈 다이브도 극단적으로 적고요, 엑셀러레이터를 밟을 때 앞부분이 떠오르는 현상도 극단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코너링 할 때도 롤링을 억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저렴한 차건 비싼 차건 다 있죠. 그리고 독일 차가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주행 안정성을 그 차는 누구나 타다 보면 바로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독일 차를 따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자, 그런데 마세라티는 아마 억만금을 준대도 지금보다 차 10배 더 팔리게 해줄게 라고 해도 독일 차 따라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어떤 세계의 공통적인 법으로 차는 독일 차처럼 만들어야 돼 라는 법규가 생기잖아요. 마세라티는 그냥 삼지창 부러뜨리고 안 만들어 그럴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지금 말한 독일 차의 특성과 달리 라틴 계열, 그러니까 라틴 계열이라고 하면 딱 어느 한 나라만이 아니고 이탈리아, 프랑스 쪽입니다. 페라리라든지 마세라티라든지 알파로메오라든지 뿌조, 르노 다 마찬가지인데 가격대가 차이가 뭐 10배, 뭐 20배 이상 나는 차들도 있습니다만 다들 공통적으로 차체 자세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요. 극단적으로 제어하는 게 독일차라 그랬죠. 차체 자세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라틴 계열의 특징입니다. 라틴 계열은요, 지금처럼 왼쪽 코너를 돌 때 쓱 속도를 높이면서 돌리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요.
쓱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돕니다. 불쾌하게 이쪽으로 기울어서 막 이런 느낌이 아니고 쓱 하고 기울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출렁출렁 되는 게 아니고 쓱 기울어진 상태로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운동선수가 트랙에서 직진을 할 때는 그냥 똑바로 달리지 보통. 근데 곡선 달릴 때도 독일 선수들은 똑바로 서서 달리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승객이 있어. 내가 누굴 태웠어. 곡선을 달릴 때도 똑바로 서서 달려서 승객이 움직임을 느끼지 않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독일차의 개념이라면, 라틴 계열의 특징은 곡선이니까 이쪽으로 기울어져서 원심력에 대항하자라는 거예요. 승객은 기울어지면 불쾌하지 않아 라는 질문에 라틴 계열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승객도 좌회전인 거 알아야지. 좌회전인데 그걸 속에서 평평하게 만들면 좌회전인 걸 못 느낄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운전자가 기울어짐을 느끼지 못하면 코너링하는 재미가 없을 수 있죠. 운전자는 운전하는 감각, 내가 지금 왼쪽 돌고 있어, 오른쪽 돌고 있어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재밌다는 거예요. 그럼 동승자는 어떻게? 독일차 타 이거예요. 우리 차는 운전자 중심이야. 그런 차 원해? 그냥 딴 거 타세요 이거예요. 마세라티가 110주년입니다. 110년 동안 만들어 왔어요. 110년 동안 누구를 상대로 만들어 왔느냐? 초창기엔 레이서들이었고요. 그 다음은 부자들, 그리고 자동차에 뭔가 조예가 좀 깊은 사람들. 마세라티는 자동차에 빠삭한 사람들이 타는 차고 완전 매니아들을 위한 차였습니다. 지금 110주년인데 100년 동안은 그랬고, 누구나 탈 수 있는 차를 만든 게 딱 10년이에요. 별로인 차를 만들었으면 100년이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뭐 차 좋아하시는 분들 자동차 회사 이름 쭉 읊으실 수 있죠. 그거에 곱하기 한 20은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았어요. 저는 지금도 클래식카 전시회 같은 데 가면 이름 모르는 차가 아직도 나오는 게 신기합니다. 정말 많은 회사들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있었는데 다 망했습니다. 살아남아 있는 브랜드가 뭔가 결함이 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마세라티는 지난 100년 동안 예술품처럼 아름답고 악마처럼 달리고 음악가처럼 멋진 소리를 연주하는 자동차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마세라티라는 이름은 예전에는 이제 일부 사람들만 즐길 수 있었죠. 페라리보다도 더 마이너했어. 페라리는 쉬운 차예요. 이해하기 쉽죠. 제일 빠른 차, 빨간 차. 마세라티는 뭐야? 페라리만큼 빨라? 롤스로이스만큼 편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마세라티는 어떤 차냐면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차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댄스 댄스 댄스를 보면 마세라티가 등장해요. 그 소설에서 고탄다라고 하는 배우가 탑니다. 그 고탄다라는 배우가 누구냐면 주인공의 친구예요. 그 친구가 배우를 하면서 마세라티를 타요. 근데 자기는 차 탈 일이 별로 없대. 그래서 주인공을 빌려줘. 근데 주인공이 뭐라 그러냐면, 이 차가 사람을 알아본다. 내가 말하는 건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라는 표현을 해요. 제가 아까 한 얘기랑 똑같습니다. 이 차가 그냥 딱 타보면 독일 차랑 약간 다른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래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야. 얘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얘는 얘만의 방식이 있어서 타는 사람이 여기에 맞춰야 돼. 왜냐? 나이가 100살이야. 너 몇 살인데? 너 차 운전 얼마나 해봤는데? 나 마세라티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속, 이 차 500마력이 넘거든요. 근데 펑 하고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펑 하고 튀어나가는 게 아니고 슥 하고 움직여요. 마치 엔진이 회전을 시작해서 힘이 나오는데 약간 시간이 들듯이 그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 힘이 없어서? 무거워서 안 나간다? 아니야, 이 차 안 무거워.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스펜션의 움직임이라든지 실내 내장재라든지 경량화를 해서 뭔가 생략했다거나 그런 차는 또 아니야. 바퀴의 움직임, 그리고 승차감을 느껴보면 고급차, 대형차를 타고 있는 승차감이 나와요. 이 차의 주요 타겟은 드레스 입은 예쁜 아주머니입니다. 혹은 턱시도 입은 전문직 종사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차를 탈 때 다른 차보다 빨리 달릴 거야, 이길 거야, 뭐 그런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아하게 달리고, 그러나 힘을 언제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승차감입니다. 가속할 때 얼마나 만족스럽게 가속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가속 달라진 거 느꼈죠? 아까는 GT 모드였어요. GT 모드에서는 얘기한 것처럼 풍요로움, 힘을 느낄 수 있게 부드럽게 가속합니다. 근데 스포츠 모드로 넣잖아? 펑 튀어나가긴 하는데, 이 펑이라는 게 봐봐. 펑 하고 퉁 튕겨나갔잖아. 그럼 이 사이가 생략된 게 펑 아니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서 일로 순간이동 뿅 하고 갔어. 과정, 서사가 생략됐죠. 제일 빠른 건 그거지. 마세라티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야. A에서 B까지 가는 도중에 서사가 중요해. 쭉 가속하는 힘을 언제든 느낄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특징이 뭐야? 뿌악 하고 튀어나갔다 그 다음에 힘이 쭉 빠진 상태로 중립에서 회전하듯이 속도를 내잖아. 그 느낌 아니라는 거야. 엔진 달린 차는 엑셀에서 발을 띄워도 중립에 넣지 않는 한은 트랙션을 느낄 수 있죠. 엉덩이에서나 발에서나 느낄 수 있죠. 그 느낌을 추구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차를 잘 만드는 전기차 회사들은 그 느낌은 다 알고 있어요. 아무도 미끄러지는 차처럼 만들진 않죠. 요 핸들링 많아요. 요거
지금 이거 SUV거든. 사실 이 차가 달리는 모습을 보여드린 건 의미가 없고요. 제가 지금 한 말들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마세라티에 대한 이해는 끝났다고 봅니다. 여기 지금 자세 변화 느껴지세요? 쭉 기울어지는 거?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차야. 원래 이렇게 타는 차야. 제일 비슷한 게 뭐다? 모터사이클. 모터사이클은 안 기울면 못 돌잖아요. 좌우 움직임을 억제하면 어떻게 돼? 못 돌아, 코너를. 얘는 좌우 코너를 돌 때는 원심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지금 쓱 왼쪽 코너 낭창거리지 않아요. 기울어진 상태에서 막 휘청휘청대고 그런 건 아니고 쓱 자세 변화를 줘서 쓱 고개를 돌리는 타입이야. 그래서 운전 재미는 더 있다는 거죠. 그걸 제어할 수 있을 때. 그냥 탁 꼬집어 얘기할게. BMW, 포르쉐 이런 거 타면서도 미끄러질까봐 사륜구동 찾는 데잖아. 사륜구동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륜구동도 재밌습니다. 그런데 사륜구동을 택하는 이유가 미끄러질까봐인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미끄러지는 게 겁난다고 운전을 못하나? 사륜구동으로 코너링 놀아는 사람들 난 좀 이해가 안 가요. 뒷바퀴 미끄러뜨리는 게 기본인 회사입니다, 마세라티는. 뒷바퀴를 깍 소리 내면서 그 깍이라는 건 그 끼익하고 미끄러져서 막 못 이겨서 그런 게 아니고 코너 하중을 줬죠. 왼쪽 코너를 들어서 오른쪽 바퀴 하중이 갔죠. 그 상태에서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깍 돌려서 타이어가 완전히 스피나기 직전 상황으로 달리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제일 빠르거든. 거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차라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운전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차는 운전 잘하는 사람들을 위한 차다. 자, 제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재수없는 얘기만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기분 나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분 나쁘시라고 그런 게 아니고 얘는 그런 애야. 제가 재수없는 게 아닙니다. 마세라티가 재수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타보셔야 됩니다. 운전 좋아한다면 이거 타봐야 돼. 제가 지금 이 차의 경쟁 차종이라고 할 수 있는 마칸을 타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은 더 넓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런 인테리어도 아주 좋아요. 인테리어는 100점 만점에 100점 주겠어요. 이 위에 소재라든지 100점 만점에 100점 줄 정도로 좋아요. 요 시계도 너무 예쁘고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버튼 같은 것도 너무 좋아요. 저는 갖고 싶어졌어요, 이 차가. 사실 마세라티는 원래 제가 좋아하는 차여서 원래도 갖고 싶었지만 그레칼레는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110년 됐다 그랬잖아요. 100년 동안 남의 말 신경 1도 안 쓰는 차를 만들어 왔잖아. 110년 중에 10년은 남의 얘기를 조금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는 남의 얘기를 듣고 만든 차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마세라티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총평 가겠습니다. 마세라티 좋거든? 조용히 좀 해주라. 마세라티 얘기 좀 듣게. 마세라티 얘기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차야. 그리고 이거 여자들이 엄청 좋아해. 지금 이거 타고 가면서 느낀 게 여자들이 엄청 쳐다봐. 진짜 장난 아니야. 특히 어디를 보냐면 요 앞에 로고를 본다? 상집창 로고? 앞에 이렇게 쓱 꺾여가지고 되게 예쁘게 생겼잖아요. 라디에이터 그릴 있는 데가. 소누스 파베르라는 이탈리아 오디오가 들어가 있어요. MC20부터 처음 들어갔거든. MC20에 처음 들어갔을 때 자동차에 인스톨되는 오디오 중에 최고라는 상을 받았어. 소누스 파베르가 자동차에 많이 쓰이진 않았는데 많은 브랜드에 막 달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어울리는 데만 달겠다라는 거고, 마세라티에 어울리지. 그러니까 여러모로 마세라티는 남과 다름을 추구하는 차입니다. 그래서 남과 다름이 내 인생의 모토야 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께는 꽤 좋은 차입니다. 마세라티 그렇게 유명한데 왜 이렇게 악평이 많지? 라고 의아하셨던 분들은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레칼레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스포츠카로도 사용할 수 있는 차니까 요 그레칼레를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